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요즘처럼 날씨 푹푹 찌고 또 비 투투투투 오는 요즘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청취자분이 아까 걱정의 문자를 주셨잖아요. 소영 씨 차 돌리면 안 돼요. 날씨왕 맹소영 씨 차 돌리면 안 돼요. 아니 돌리려고 유튜브에. 했다가 아 듣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갑자기 너무 뭐를 뭐 아니. 따진다고 했나? 아니 저는 이거 진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갈까봐 지금 걱정돼서 확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아니 장마가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났어요.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사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네. 방송에서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아. 끝났다고 봐야 된다. 장마가 끝나는 게 없다라는 게 그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의 뜻 아니었던가요? 아니에요. 자, 아.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아니, 예. 그럼 장마 끝나고 예.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요? 음. 장마 제가- 끝나는 게 왜 제가 그렇게 궁금해요? 사실은 요즘 그 우산을 새로 장만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이제 못 안타까운 거죠. 써가지고. 자, 그럼 봐봐요. 어. 그럼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원래 그게 잘못됐다라고 잘못됐다. 말씀을 아. 하셨던 건 기억이 나요. 그게 아, 잘못된 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계적인 비. 그러니까 음. 기상청도 예보가 어려운 거는 그 장마 전선상에서 집중호우의 구름이 발달하니까 그 왜 강수량이 왜 여기는 5mm고 왜 얘는 100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예보가 어려운 거지. 장마비는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들어진 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그게 더 예측하기 훨씬 쉽겠죠. 근데 물론 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고 빠르고 위치가 약간 변동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욕 아닌 욕을 먹었다면 네. 이제부터 내리는 비는 그런 체계적인 강수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비예요. 아. 어디서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 음.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아예 작정을 하고 장마 딱 얘기 물어보시면 그 부분부터 물어보거든요. 왜 그렇게 끝이 궁금한데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장마 끝 이것은 비가 안 비장마. 오.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인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폭염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줄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아, 계속 그러니까 지금 그렇겠네. 장기화한 거잖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시작을 잘 넣어주셨어요. 그런가요? 아니 우리 저기 맹성 기상 칼럼니스트 또 간만에 얼굴 또 봐가지고 네. 저희 그 올림픽 얘기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시죠. 아, 올림픽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 뭐. 우리 주제 오늘 네. 아까 듣고 오셨다잖아. 소영 씨 뭐 예, 잘해요? 맞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저는 날씨 빼고. 청소를 어. 빨리 잘해요. 그래서 빨리? 오면서 느꼈어요. 진짜 우리 둘이 만나 결혼해서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네. 진짜 내 남편이 이랬으면 큰일 날 뻔. 저는 청소를 진짜 잘하는데 어. 빨리 해요. 아 진짜. 막 손이 막 왜 만화 보면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막 손이 안 보이는 빨리 막 이런 감기. 거. 진짜요. 그 정도예요. 아 근데 뭐든 똑부러지게 하실 것 같아 진짜. 예. 빨리 해요. 아니 저희 와이프는 설거지 진짜 빨리 하거든요. 근데 딱 볼 때 다 묻어 있어. 안에 얘기 좀 좋게 얘기해봐. 네, 알겠습니다. 듣고 계시면 예, 어떡해. 예. 일단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장마는 끝났지만 비가 그친 거는 아니고 맞아, 왜냐면 맞아. 지금 저희 또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최진만 기자 불금에 비 온대요. 이렇게 또 온 것도 있거든 지금. 금요일에 비 온다고 우산 쓰면 된다고. 예. 어쨌든 비보다는 이제는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덥고 햇살도 너무 강하고 날씨 전망 어떻게 될까요? 장마 끝났는데. 장마는 이제 사실상 기상청이 27일이었죠. 지난 토요일 끝으로 사실상 이제 종료됐다고 이제 봐도 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어제 발표를 했어요. 예. 예,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상청에서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하는 것은 기상학적인 요소 그리고 기후학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올 여름철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장마는 8월이 여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분석 자료가 나와요. 네. 근데 왜 우리가 그 자료가 필요한 거냐면 그게 기후 통계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 평균적인 강수량은 이랬고 기간이 이랬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기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올해의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내 머리 위에 비가 끝나면은 그리고 우리는 뭐 그냥 비는 다 똑같은 비잖아요. 아, 사실은. 근데 이 학문적으로는 비에 대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내렸느냐를 네. 분석을 해야 향후의 예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꼭 물어봐 주세요. 소나기하고 스콜의 차이. 어, 그러니까 이것도 궁금하다.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지 예. 이후에 예보를 할 때도 이게 연구 부분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분야의 어떤 학문과 기상청의 어떤 연구 자료라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기록을 해놔야 되고 또 이런 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후에 그렇죠, 요럴 땐 그렇죠. 요렇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앞서 말씀드린 체계적인 비가 아니라 이제는 갑자기 내리는 만들어지는. 네. 아니, 기상청 관계자 멘트가 이러더라고요. 발표를 할 때 장마는 예보의 대상이 아니라 관측과 분석의 대상이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본회의장 자꾸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런 그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것도 있어요. 그 숙제를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막 외국 예보가 더 잘 맞다. 근데 내가 날씨 필요할 때 그 순간에 보는 그 확률로 보다 보니까 네. 얘가 어쩌다 한번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럼 골프 치러 가지 않을 때도 계속 관측을 해봐라. 그 통계가 도대체 얼마나 맞는지 내가 숙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체감을 할 때 예보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너무 죄송하긴 한데 요즘에는 그 우리 왜 개막식 올림픽 개막식도 네. 시청률이 0%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 거에 대한 그 이 미디어에 대한 취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요번에 어제도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경기도 이게 짜릿한 막 지다 이기다 이걸 봐야 되는데 나중에 그냥 몰아서 결과 아는 거예요. 맞아. 탁탁탁 편집된 게 또 편한. 그러니까 맞아, 여러 맞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날씨를 그렇게 보는데 네. 기상청은 계속 그래도 올해 우리 예보의 정확도는 80%가 넘었어.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상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약간 너무 이제 학문적이고 학자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 부분에 갭들이 생기는데 그 갭을 웨더 커뮤니케이션즈에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네. 나도 말을 공감하는 게 아무리 매일매일 날씨가 맞아도 우리 딸이 만약에 소풍 가는 날이야. 그리고 만약에 그날만 내가 맞- 여행 가는 예. 날 만약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그거는. 맞아. 네. 기상청은 기상청 예보 들을 필요 없어. 맞아. 이렇게 되는 막 거예요. 이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러면은 네. 사실은 이게 다 정말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때로는 네. 와 3시에 비 온다고 근데 진짜 빗방울이 떨어져. 이럴 때도 되게 많았어요. 아, 그쵸, 그쵸. 예, 네. 맞아. 그런 것들. 하여튼 날씨는 참 그 전문가 분들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요즘 날씨 보면 덥기도 덥고 진짜 비도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또 더웠다가 예전에 소영 씨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복합재난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지? 동시에 나타나죠. 동시에, 왜냐하면 맞아. 우리가 비하고 더위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네. 실제 비가 그래서 장마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장마처럼 비다운 비가 내려주면은 폭염이 잠깐 쉬어가요. 그래서 기상청도 6월, 7월, 8월에 장기 전망을 내놓을 때 7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준을 상당히 좀 낮게 봤어요. 예. 그게 장맛비의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비가 예전처럼 시원하게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장마도 체계적인 비인데 네. 이게 짧게 왔다가 금방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비가 증발하면서 오히려 더 덥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반대 개념이 아니라 너무 좁은 구역에서 얘는 비가 오고 얘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산간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 바닷가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맞아. 경우가 있었나.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15년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조금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맞다라고 하는 게 상식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무 확고한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틀리다. 라고 좀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요즘에 진짜 온도도 그런데 습도도 너무 맞아요, 높겠네요. 맞아요. 너무 습해요. 그래서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공기 가두니까. 그러니까 저는 OBS 라디오가 너무 좋은 게 아. 제가 텔레비전 방송 나오면은 딱 필요한 말만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딴 사람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말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거 하죠, 이거. 그러니까. 오 하시죠. 아니, 이거 시간 없으니까 자르라고 앵커가 막.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왜 질문하는지 막 모르겠어. 이러는 TV에서. 네. 그러면 이게 말을 저 유창하게 되게 막 하는데 어.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내 말이 오보가 되는데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자꾸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OBS가 너무 좋아요. 우리 자, 시간 많이 들이잖아. 자, 밤이 되면 4부까지 트겠습니다. 예. 왜 덥냐면 물이 요만큼 물이 있어요. 그 물은 그대로인데 낮에는 좀 더 큰 통에다가 이 물을 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아지죠. 네. 근데 밤이 되면 물그릇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 같은 경우에는 낮에 더군다나 밤 같은 경우에는 낮에 막 뜨거웠던 열기가 식지가 않는데 이게 수분이 많아져 버리면 얘가 저장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겨울에 난방할 때도 그래요. 보일러 살짝 틀고 오히려 그 습기를 가습을 해라. 맞아. 그러면 난방비 네. 절약할 수 있어요. 예. 습도를 올리면은 걔가 열을 이렇게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덥고 습한 공기다 보니까 가뜩이나 밤에 열대야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구나. 최근 들어서 소나기 구름들이 막 생겨서 밤에 좀 흐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밤에 흐리면 또 자체적으로 지구가 밤이 되면 열을 이제 밖으로 빼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열 못 구름이 나가는구나. 낀 그 영향 때문에 이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겨울철에도 한방눈이 내리는 날은 분명 눈이 내리는 날은 추운 거예요. 근데 의외로 눈은 내렸는데 아침에 따뜻해요. 맞아. 안 추워, 안 추워. 맞아. 구름 때문인 거예요. 눈 내릴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구름이 따뜻하게 덮어줬기 때문에 아침이 되게 눈 오면서 포근한 느낌. 맞아. 그래서 맞아. 한방눈 내릴 때 출근할 때 기분 좋거든요. 맞아. 그래서 겨울에 날씨 좋으면 춥잖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눈 내리면 오늘 그렇게 안 죽을 거야 네, 이렇게 맞아.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그분들의 또, 상식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네요. 생활이지. 생활이지.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열대야가 되게 심한데 지금 딱 이후에 이번 주 당분간의 날씨 한 주 후반까지 날씨를 보니까 이게 낮 최고 기온이 아닌가 잘못 봤나? 이 보니까 전체 기온 분포가 24도에서 30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밤의 기온인 거예요. 밤에 요즘 더워요. 더워. 밤에 그래서 30도. 그래서 요즘에 초열대야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정확히 말을 하면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열대야라고 하는데 네. 밤에도 30도로 떨어지지 않네요. 거의 30도라고 하면 우리 낮의 개념의 더위 기온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강릉 오늘도 보니까 강릉이 30.4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안 떨어진 거예요. 강릉은 왜 그럴까요? 주변에 뭐가 있어요? 육지예요? 바다. 바다에서 공급되는 또 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또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야는 내륙보다는 바닷가 지역, 인천 이런 데도 수도권 지역에서 열대 많이 나타나요. 맹소영 씨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선생님이었어야 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백지 맞았을 일타 것 강사. 같은데. 나 일타 그러니까 과학 강사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지금도 같아. 죽지 않았어요. 예, 다시 한번 예. 아니 근데 이거 상대 습도 100%. 요건 뭐 어떻게 이해해요? 그게 똑같은 그게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습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가로 세로 높이 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라고 하면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앉는 의자 있죠. 네. 그 의자 밑에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해 팍팍 그러니까 보자. 너무 이해돼. 혹은 이렇게 우리가 무릎 이렇게 쭈그리고 네. 이렇게 웅크리고 앉은 그 공간. 아. 그 공간 안에 나 과학 강사 할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나 과학 강사 해야겠다. 그렇죠. 우리가 요 진짜 파트가 진로를 3학년 1학기에 있거든요. 그래요? 중학교 3학년. 네. 그때 이해가 되려 딱. 여기. 그렇죠. 그 그러니까. 공간에 그러니까 몇 그램의 수증기가 있느냐가 이제 절대 습도. 이건 그냥 절대적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상대 습도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자, 이거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포화라고 하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 습도가 100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기가 배부를 만큼의 수분을 다 머금은 거예요. 자,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100 이상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날이 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팍 이제 배부를 때까지 먹었는데 우리 막 그 넘치도록 먹으면 우리 뭐 한다고요? 나 토할 것 같아. 그 약간 일종의 그치. 그 비 내리는 게 그 포화 수증기량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멈췄을 때. 그러니까 밤에 야행성 폭우도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 상대 습도가 저녁이 되면은 기온이 낮아지니까 더 그 주머니가 적어든다고 했죠. 근데 물의 양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뱉어낼 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밤에 비가 더 내리는 거예요. 그렇네. 그쵸. 진짜 이해가 좀 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습도가 높다는 거. 근데 맹성희 기자 칼럼니스트는 설명도 되게 잘하고 막 되게 쉬운데
너무 정보량이 많아서 예, 제가 100%는 솔직히 그래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솔직하니까 저는. 너튜브로 여러분 네. 다시 보게 하실 수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요즘 비 확 오니까 이거 완전히 동남아의 스콜 같다 이런 맞아, 얘기 맞아, 하시는 분들 맞아. 진짜 많잖아요. 진짜 아까 요 질문 해야 될 것 같아. 소나기랑 맞아. 스콜.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이 내리는 비로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달라요? 제가 동남아를 놀러 갔을 때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빠 또 일도 많이. 그러니까. 애들 막 신랑을 가서? 데리고 나갔는데 난 또 막 숙소에서 뭔 나란 일을 하겠다고 나란 일하는 사람 우리 신랑이 진짜 나란 일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가에서 이렇게 사람들 봤는데 그때는 휴가를 좀 오래 갔어요. 4박 5일을 갔는데 아유 그냥 4일 내내 일을 했네. 근데 창가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직원들이 랄라 나오면서 파라솔을 막 걷어요. 그게 한 오후 3시 넘어선 것 같아요. 막 농담도 하면서 여유 있게 걷어. 왜 그런지. 다 그 사람들이 그 로비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소나기 막 퍼붓는 거야. 왜냐면 제가 멀리서 보니까 그 비구름이 오는 게 막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러고 나서 또 룰랄라 또 나오더니만 1시간 뒤에 다시 파라솔을 펴요. 그거를 4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생활 일부가 이제 된 그렇죠. 거죠. 규칙적인 거. 일정한 시간에. 아. 그래서 제가 사람하고 좀 비유를 하자면 예. 우리가 사람이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싸우잖아요. 뭔가 해소해야 돼. 막 뭐라고 막 이 사람한테 따지던지 간에. 그렇게 충돌을 하는 게 소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소나기. 네. 쉽다. 찬 예. 공기하고 찬데 얘는 또 건조해. 얘는 더운데 습해.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딪혀서 얘네가 해소하는 거는 소나기인 거예요. 네. 언제 근데- 부딪힐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측 안 그렇죠. 되고. 어디에서 어. 얘네가 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게 애매하게 경계가 많이 세지도 않으면 이렇게 싸울까 말까 그 구루마 기다 마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스코는 뭐냐면요. 사람이 혼자 열받으면 어때요? 열받으면 뭐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먹으세요? 자나요? 뭐 자요 저는. 자요? 먹어요? 막 먹어요? 좀 먹진 않고 뭐 샤우팅을 한다거나. 그래요? 그게 어. 동남아 동남아 비유예요.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네. 혼자 열받는 거예요. 아. 지 혼자 열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 혼자 열기가 계속 쌓이니까 어. 혼자서 이걸 분출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걔는 계속 열기가 쌓이는 거에 분출. 그럼 또 그러면서 동남아는 한번 쫙 비가 내리다 보면 시원해요. 맞아. 시원해서 싹 해소가 되고 또 낮에 또 쌓여. 그러니까 얘는 혼자 열받고 풀고 혼자 열받고 막 샤우팅하고 네. 자고 막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북구는 아직까지는 온내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소나기가 내리는데 2021년에 6월 달에 소나기 엄청 내렸어요. 30일 중에 16일이 비가 내렸어요. 와. 그래서 그때 막 우리도 스콜성에 뭐 동남아 기후로 바뀐다. 근데 뭐냐면 그때 소나기는 막 밤에 내렸다, 아침에도 내렸다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상청은 똑같은 소나기여도 그거를 명확하게 기후적인 걸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기후 분석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다들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 와요? 왜 그래요? 장마 기간 사실 이번에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네.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한 번 올 때 세니까 그 기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 맞아 진짜 이번에. 아니 요번에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장마 길다고 하지? 네. 2020년에는 무려 54일이나 갔는데 아니 유독 왜 이렇게 장마 길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체감할 때 근데 그렇게 체감하는 게 집중호우가 세졌기 때문에 그럼 기상청에서는 기상이나 기후적인 요소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요번에 장마는 이러이러한 이유였구나. 어떤 공기가 또 세력을 가세했구나. 네. 그래서 이후에 내년 예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너무 임팩트가 컸어요. 이번 맞아요. 비는 순간적으로 진짜 전혀 운전하기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이 왔거든요. 시간당 20mm만 넘어도 운전은 힘들어요. 근데 시간당 100이 넘어요. 맞아. 깜짝 놀랐어. 146이라고 하는 거는 체감을 못해요. 그쵸. 네. 제가 아마 그 재작년에 신림동에서 그 신내방로 그쪽에서 이제 네. 기록적인 폭우가 나와서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을 맞아요, 때 맞아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 주변 지역을 갔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터널과 터널 사이가 공간이 되게 좁게 네. 그러니까 쭉 이어지진 않은 예. 굉장히 한 100m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지날 때 아이 옆에 타 있던 아이가 그래서 엄마 앞이 안 보여.
그 이게 정말 하얀색 커튼으로 쳐 있어서 맞아 딱 그래요. 앞이 와이퍼를 안 해도. 보이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 비 자체가. 그 불투명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아니죠. 옛날 근데 집에. 터널을 가면은 우리는 와이퍼는 꺼놓잖아요. 그쵸. 그럼 거의 정말 맨 상태에서 음. 앞을 보는데 그 앞에 불과 100m도 안 되는 터널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체감할 때 요 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의 빈 거예요. 이 빗줄기만으로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진짜 너무 무섭게 오긴 예.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요 얘기도 하나 하죠. 그 태풍 개미 이제 아니요, 앞으로 이거 물어보신 예. 거 있어요? 그걸 물어봐요. 아니 강릉의 초열대야.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동해안으로 여행 가는 이유가 시원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강릉에. 비서 가는 건데. 예. 근데 이게 초열대면 30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밤에도 30도가 그죠? 떨어지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얘기도 해요. 초초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잖아. 아니 요즘에 이름을 너무 그냥 울트라 열대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빨리 막 붙이니까 뭐 도깨비 장마 요번에 막 도깨비 맞아. 홍길동 요번에 뭔가 또 송곳 네. 좁은 곳에서 제가 배우니까. 지난주에는 맞아, 중산 맞아. 쪽에 한 그 분과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네. 그런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단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용이긴 하잖아.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막 헤드라인용. 있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방송 나올 때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찾아봐요.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쏟아진다. 그치 맞아 그거지. 네. 예, 좁은데 많이 맞아요. 쏟아진다. 많이 쏟아진다. 예. 근데 아마도 그 동해안 지역은 말씀드렸잖아요. 바다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는 바람이 그래도 바다에서 불어주기 때문에 낮에는 좀 비교적 시원할 거예요. 예. 근데 밤에는 오히려 그 바다가 티 안 나게 열기를 쌓이고 있다가 밤에 열대야로 탁 뿌려버리는. 이제 기후 현상이 이제 여행 그 장소도 바뀌네요 이제. 예. 그렇지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굳이 동해안에 갈 필요가 없게 기간도 됐어요. 그렇고 예. 근데 그럴 때 좀 피해 주면 좋을 것 맞아요. 같고 예.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태풍 올해 어느 맞아요. 정도 예상하세요 이제? 태풍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네, 사실은. 어떻게 네. 저한테 어느 정도 몇 개 뭐 몰라 이거는 기상청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다시 드리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태풍을 예측을 할 때 적어도 한 며칠 전에 예상이 가능해요? 이게 더 좋긴 하겠다. 추석에 따라 다를까? 네. 태풍의 수명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요번에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도 충분히 예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매미. 예. 매미. 예. 개미. 아, 죄송합니다. 개미 맞아요. 네. 개미예요. 예. 근데 태풍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예보의 수명이 있어요. 그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소나기는 소규모의 기상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계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발생 직전에 2-3시간 전에 조짐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근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뭐 열흘 전에도 미리 예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태풍 상태를 보고 있는데 예. 올해 태풍은 전체적으로 발생 개수도 적고 출현 얘가 나타나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는 패턴인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엘니뇨에서 라니냐 그냥 쉽게 말해서 태평양의 동쪽 바다가 뜨거웠다가 서쪽이 뜨거워지는 요 전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엄청 덥죠. 폭염의 기세가 너무 뜨거운 게 태풍을 만들어줄 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대륙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도 많이 안 발생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구나. 이 우리나라의 네. 더운 더위가 태풍의 열이 다 가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나라에 뒤덮고 있기 때문에 이 개미도 중국 내륙으로 향한 이 포물선을 이렇게 그 뭐 어디 포털이나 치면 나오잖아요. 네, 얘가 네. 어떤 경로로 갔는지. 맞아요. 그럼 그 포물선의 나머지가 다 우리나라가 뜨거운 공기로 덮고 있구나. 음.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이제 7-8개 정도 발생이 돼야 되는 태풍이 이제 4개째거든요. 네. 근데 발생 개수는 적지만 다만 요번에 개미는 엄청나게 위력이 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엄청 뜨겁거든요. 네. 한 번 우리나라 주변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고요. 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공기가 분명 일본 쪽으로 빠지는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게 네. 통상적으로는 한 8월 중순 이후부터. 그 말은 즉 8월 중순까지는 이런 더위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추석 시작에 때까지 불과해요. 더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시기는 이제 중순 이후부터일 때 예. 물론 변동성 있겠죠. 그럼 얘 빠지면은 이 빠져나간 가장자리 누가 오나요? 태풍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좀 속출할 수 있고 태풍도 네. 가을 태풍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맞아. 잘 하셔야 됩니다. 맞아. 가을 태풍 위력이 셌던 게 있었어 진짜. 태풍은 여튼 긍정적인 효과는 있잖아요. 한번 바다를 좀 뒤집어 줘야지. 아 이거 끝났구나. 예.
맞아요. 요 문자 두 개 이런 소개하고 식으로 싶었어. 끝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만 말해. 이렇게 손바닥 내미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네, 괜찮아요. 그만 나가니까 아니, 자연스럽게 말 좀 그만하고. 이게 좀 이 우리- 너튜브에서 네. 날씨 요정 맹소영 대표 올림픽 해설위원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재밌다. 말하는. 저 요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날씨 아줌마라고 하면 안 돼요. 저 날씨 아줌마 해주세요. 그냥. 아니야 요정해야 돼. 네. 그리고 우리 2484번님도 똑소리 나는 똑소영 씨 아침 덕분에 아침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소리 나는 맹소영 컬럼니스트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좀 재밌는 얘기 그리고 가을 네. 장마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언제 예. 시간 되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템 기상청도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 보는지 예, 그런 맞아요. 것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차 준비해. 시간을 저희가 좀 늘리겠습니다. 저희가. 예. 이런 마무리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음악 깔아주고.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